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과 아파트에 관련된 세금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국민들, 특히 은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10대, 20대 학생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도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겪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배경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집중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서울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지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월 보유세가 무려 월 16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벌어서 마련한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가에 월 16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세금 폭탄 문제로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문제는 1주택자도 예외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세금 문제 학생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1, 20대 학생 시청자분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부동산 보유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집을 사놓은 건데도 숨만 쉬고 있는데도 저절로 빠져나가는 세금이에요. 야, 이거 집값이 얼마를 넘었으니까 너 부자구나, 너는 부자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다,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알다시피 최근 문정부 들어가지고 서울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각종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치가 되는 게 바로 공시지가라는 것인데 지금 문정부 들어가가지고 그 공시지가라는 지표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설령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공시지가를 바로바로 올리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국민들의 각종 세금 부담과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민생을 위해서라도 적절히 유연성 있게 운용을 했던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현 문정부 들어와가지고는 그런 유도리가 없어졌습니다. 집값 오르면은 집값 올랐다고 해마다 바로바로 과거 정부보다 훨씬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이 공시가라는 지표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왜 올리겠습니까? 세금 많이 뜯어가려고 올리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학생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가려고 정부가 수작을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집값은 폭등하고 세금은 오르고 국민들과 청년들은 결혼도 못해가지고 내 집 마련도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정부만 그 중간에 딱 하고 앉아가지고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노다지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시, 부산시, 세종시 등등 지방도시들도, 지방의 주요 도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각종 부동산과 아파트에 관련된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지난해에 이미 1,359만 원이나 내는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올해는 거기서 무려 700만 원이 넘게 세금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연봉이 오른 것도 아니고 세금이 이만큼이나 늘어나 버렸다라는 거죠. 서초구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160만 원의 세금을 보유세로 내야 했던 사람들이 올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얼마나 많냐면 무려 1,928만 원이나 됩니다. 자, 세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동네에 따라서 이렇게 많고 적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부동산 보유세가 전반적으로 거의 불과 1년 전과 대비를 했을 때 적어도 50%에서 보통 70%, 많게는 거의 100% 이상씩 세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1, 2년 만에 세금이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이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대박 주식 종목도 아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월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고정 지출되는 세금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소비력은 떨어지고 결국은 일상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 한 달에 돈 얼마 쥐꼬리만큼 벌어가지고 전부 다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생겼으니까요. 여러분,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부자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곤란합니다. 물론 자산의 절대적인 액수 단위가 커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월소득까지 많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평범한 월급쟁이인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여러분들 솔직히 다 고만고만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평생 내가 나고 자랐던 고향이 서울이라 가지고 운 좋게 옛날부터 서울 지역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뿐이지, 실제로 내가 벌어들이는 월 소득은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몇백만 원 벌어먹는 게 전부인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국민들 중에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겠죠.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평생 살아온 아파트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그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이렇게 부자라고 싸잡아가지고 세금을 늘리는 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안 맞다라는 거예요. 현실이랑 안 맞다라는 거야. 월소득은 정해져 있고 은퇴하면은 그마저도 그 적은 월소득마저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가 될 텐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단순히 지금 가지고 있는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야, 너 부자구나, 너 세금 이제 작년보다 더 많이 내야 되겠다 이래버리면은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이게 사실상 국가가 강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은퇴한 평범한 국민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 막중한 세금을 버틸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못 버티죠. 돈이 없는데요. 현금이 없잖아, 현금이.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당장 처분 가능한 현금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 막중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서울 시민들이 전부 다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세금을 못 내가지고 내 집에서 쫓겨날 판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금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평생 내가 벌어서 장만한 내 집에서 익숙한 동네에서 노후 생활도 못 보내고 집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는 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잘못됐죠. 자, 법과 규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법과 규정이 현실에 안 맞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규정 탓을 할 거면은 정치는 왜 있어요? 컴퓨터한테 정치 맡기면 되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공시가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문정부 들어가지고 서울 집값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 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이런 규정이 실정에 조금 안 맞다라는 겁니다. 특히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들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또한 건물주와 집주인들을 모두 악당으로 취급해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특히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어떤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집을 2채, 3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물량을 공급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가격의 전세와 월세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공급이 될 텐데, 결국은 이것도 전세 월세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 물량만 꽁꽁 지금 정부 규제 때문에 잠기고 있으니까 전세와 월세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집값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도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누구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이 경제라는 거는 하나의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도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 시장 경제에 가능하면 개입을 안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경우 반드시 매우 신중하게 전문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은퇴자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은 뚜렷한 월 소득이 없어집니다. 있다 하더라도 옛날에 현역으로 일할 때보다 소득이 훨씬 더 적어지겠죠. 은퇴를 하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 그런데 이런 국민들에게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에 내는 고정세금을 수백만 원씩 뜯어버리면은 평범한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이거를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여러분들? 은퇴를 했는데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 160만 원씩 세금을 뜯어가. 어떻게 냅니까, 그거를, 은퇴한 사람이? 평범한 직장 다니다가 은퇴한 사람들은 이 막중한 부동산 세금을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가난해지는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끔찍한 세상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인데, 여러분,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합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특히 여러분들,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놈의 다주택자입니까? 20채, 30채하고는 다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알뜰살뜰하게 모아가지고 남는 돈을 이래 집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산 보유의 수단으로. 자, 그러면은 이 집 2채, 3채를 내가 뭐 하루에 매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삽니까? 그거는 아니죠. 한 개는 본인이 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할 거예요.
이러면은 은퇴한 뒤에도 그 집주인은 임대소득을 통해 가지고 국가에 손 안 벌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밥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주택자들이 공급해주는 물량을 통해서 이 시장에는, 부동산 시장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세와 월세 공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저렴한 주거 시설이 필요한데, 바로 그 최고의 중간 단계가 바로 전세와 월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주택자가 있어야 나 같은 서민한테 전세 월세 물량을 공급해 줄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정부가 하는 짓을 보세요. 집주인들은 무조건 나쁘다, 건물주와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악당이고 적폐다, 이러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세금으로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전세와 월세 공급량이 더욱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악당 취급을 하니까 똑똑한 한 채, 가장 좋은 지역,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그런 효과, 소위 말하는 부동산 시장에 똘똘한 한 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서울에 들어가가지고, 서울에 지금 집은 부족하고 필요한데 서울 지역의 집값은 계속해서 폭등을 한다는 거예요. 서울 집값도 오르고 수도권 집값도 오르고 전세 월세 가격도 폭등을 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데 여러분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그렇죠. 나와 여러분들 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이 그 경제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현학적인 시험용 이론 경제학 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또 이런 시사 설명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실제 경제를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복잡하다면은 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밑에 있는 큰 네모 박스만 한번 보세요. 1번,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집을 처분하는 게 과연 정의입니까?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집 팔아서 세금 내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리고 2번, 결국 이게 뭐냐면은 전 국민들을 임대아파트, 자기 아파트를 처분하고 임대아파트에 살게끔, 변두리로 살게끔 정부에 의존하게끔 만드는 이런 좌파 인간들의 목적이자 술수라는 겁니다. 시민들의 자립심은 떨어뜨리고 정부 의존도를 높이려는 그런 정부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똑바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서울 지역의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9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5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 전혀 달라져 버렸죠. 더 이상 과거의 기준치에 따라 가지고 9억 넘는 집에서 산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엄청난 부자고 고소득자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정부는 지난 정부들과는 다르게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거의 근접하게끔 엄청 가파르게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등 눈덩이처럼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컨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과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 실정과 안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규정이 실정하고 안 맞다라면 규정을 변경해야 되겠죠. 국민들에게 억지로 따르라고 큰 소리를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불편하잖아. 국민을 위해 가지고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지 정치를 위해서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점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정부가 해놓고 그 실패한 비용과 청구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판이 딱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문정부는 계속해가지고 지난 정부,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또 적폐 탓을 하고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공허한 메아리만 외치고 있어요. 이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현실은 모르면서. 자,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 정부에 투표하셨던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이 잘못된 정부를 지지한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이미 충분히 늦었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성하기에 충분히 늦은 시점이지만 제발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평생 노력해가지고 부동산을 장만하고 집을 마련했는데,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정부에 사실상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과연 정상입니까?
아파트 관리비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런 나라를 여러분들은 과연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세금 내기 힘들어가지고 은퇴한 국민들이 내가 평생 벌어서 마련한 내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된다면, 세금 내기 힘들어가지고 내 집에서 쫓겨날 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만 지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른 목소리에 눈을 떠주세요. 극우가 아닙니다. 누가 정말로, 어떤 유튜버가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의 국익을, 권익을 대변하고 편들어주고 있는지 이제는 피하 구분을 똑바로 하셔야 될 때입니다. 바른 목소리에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